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자바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CSS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그죠? 해봤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스타일 시트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UI적인 측면에서 이런 색상을 이렇게 스킨이나 색상을 입힘으로써 상당히 깔끔하고 디자인을 저는 잘 못합니다만은 좀 이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면 먹기 좋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뭐 여튼 이렇게 여튼 근데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태그는 조금은 볼 줄 이런 CSS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가져다가 땡겨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아이디를 주고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로직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내가 비록 안 만들었지만 가져다가 땡겨다가 쓸 수가 있잖아,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바로 앞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FXML 레이아웃 지독실이 이제 좀 많이 만들었다, 그죠? 맞나요? 예. 제가 지금 실습을 29강째 찍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많이 만든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CSS는 이제 한두 번 정도 해보셨고, 나머지 컨트롤러들, 로직들, 이거는 뭐 수차례 해왔죠, 그죠? 예. 뭐 미친 듯이 생각도 하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런 게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저도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튼 이 두 개가 이제 됐으면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램을 외관상 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CSS를 그래도 조금은 할 줄 알아야 그래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웹 문서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데 우리는 FX이기 때문에 통상 앞에 FX라는 접두어가 붙죠. 맞나요? 네, 그런 거고. 캐스케이딩이 뭐 뜻인지 아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물결 흐르듯이 내려오는 걸 우리는 캐스케이딩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부모 태그도 있고 나중에 가면 디자인 쪽에 웹디 쪽에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부모의 뭐 태그가 있고 뭐 자식의 태그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는 다 몰라도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러한 뭐 그런 태그들은 어차피 이러한 것들은 속성들은 전부 다 우리가 자동 완성 기능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게 텍스트 필이구나, 아하 이게 얼라인먼트구나 보면 이제 알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해서 맞춰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바 fx는 뭐 이거는 뭐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접두사가 다시 fx 다시가 붙는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인라인이 있고 외부 CSS가 있어요. 인라인으로 두는 거는 진짜 한 줄 정도, 진짜 많아야 두 줄 정도, 뭐 정렬이나 이런 거 간단한 스타일이라면 간단하게 스타일이라는 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fxml 파일하고 같이 작성하면 되는데 됐다마는 CSS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거를 근데 fxml 코드 안에다가 갖다 넣으면
대기해야 되겠죠? 맞죠? 대기해야 되는데 어때요? 뭐 FXML 코드가 됐다 길어지겠죠, 그러면. 길어지고 유지 보수도 소위 말해서 지랄 같게 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 FXML 레이아웃하고 자바 컨트롤러로 이렇게 나눈 이유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웬만하면 외부 CSS로 빼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인라인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대로 컨테이너 또는 컨트롤의 스타일 속성 값으로 직접 CSS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컨테이너, 그리고 내부에 스타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속성과 값, 그리고 세미콜론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역시 속성과 값, 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걸 보시면 라벨, ID, 라벨 1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뭐 하려고 이걸 이건 뭐 루커베가 찾아가려고 그러나 뭐 여튼 라벨 1으로 했고, 여기에서는 라벨 1 라벨에다가는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줬다, 그죠? 그리고 텍스트 필은 글자 색은 노란색 줬다, 그죠? 그리고 패딩 5픽셀 줬다, 그죠? 이제 보면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알고 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고, 또한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데 블루다, 그죠? 예. 그리고 얘는 글자색이 화이트다, 그죠? 패딩을 똑같이 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예. 요렇게 뭐 한 줄짜리 정도야 뭐 괜찮아요. 써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복잡한 거는 외부로 빼야죠. 그래서 외부 CSS 파일은, 자, 인라인 스타일 문제점은 동일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컨트롤이 많을수록 중복 코드가 많이 늘어난다. 이것만 봐도 그렇죠. 이것만 봐도 라벨이 두 개잖아. 이것도 라벨이 이건 두 개잖아. 근데 스타일이 똑같잖아. 맞죠? 스타일이 똑같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를 라벨 태그 선택자가 아니라 태그 선택자를 이용해 버리면 얘까지 묶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럴 때는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요 라벨 중에서 이러한 클래스 속성을 들고 있는 애들이라면 요 둘이만 먹히게끔 해주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런 형태로 우리가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CS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선택자예요, 선택자. 셀렉터. 그래서 일단 보죠. 인라인 스타일의 문제점은 동일한 스타일을 적용하는 컨트롤이 많을수록 당연히 중복 코드가 늘어날 것이며, 또한 섞여서 두 개가 코드가 섞여서 어떤 게 CSS고 어떤 게 FXML 코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보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보기에는 안 좋아요. 여튼 그래서 이제 선택자가 나오는데요. 외부 CSS 파일은 스타일을 적용할 컨테이너와 컨트롤을 선택해주는 선택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선택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 컨트롤이나 컨테이너의 어떠한 내용, 무슨 이러한 스타일을 지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맞나요? 예.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먼저 타입 선택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타입 선택자라고도 하고요. 태그 선택자라고도 해요. HTML에서는 태그 선택자라고도 하고, 뭐 여기에서는 뭐 타입 선택자나 태그 선택자나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 타입이 FXML 코드에 라벨이라는 놈한테는 전부 다 이거 적용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여기 버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죠? 모든 버튼에 패딩을 5만큼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붙지 않았죠. 그냥 순전히 라벨이나 버튼이나 이런 태그가 붙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태그 선택자 혹은 타입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이렇게 컨트롤을 배치를 했다. 근데 비슷하게 놔둬야 된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지칭을 해서 태그 선택자, 타입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던 ID 선택자. 얘는 샵으로 이렇게 아이디를 주죠. 그죠? CSS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fxml 코드에서는 ID 값. 이 ID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컨테이너가 없을 때, 루트 컨트롤러가 없을 때는 얘가 룩업으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ID 값이 될 수 있죠. 그죠? 그게 아니라면 CSS에서 우리가 용도로는 얘도 역시 샵 해가지고 얘는 웬만하면 유니크한 값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유니크한 값을 딱 하나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ID가 LBL ID를 가지고 있는 것만 스타일을 적용시키겠다는 ID 선택자. ID는 보통 한 문서 내에서 유일한 값을 지니죠. 그래서 좀 특이하게 내가 좀 뭔가를 좀 나타내 주고 싶어. 이놈 하나만큼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는 ID 선택자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ID 선택자도 어때요? 하나하나 각기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이 몇 개든지 간에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코드가 상당히 길어지겠죠. 이것도 역시. 맞잖아요. 하나의 컨트롤만 건드리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선택자가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라벨인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라벨 여기에서도 여기에 만약에 라벨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라벨은 그냥 텍스트 어쩌고 하고 이렇게 끝나버렸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LBL 클래스, 즉 스타일 클래스가 지정이 되었나요? 이 라벨은 안 됐죠? 근데 같은 라벨인데 얘는 스타일 클래스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같은 라벨이지만 얘 두 개만 LBL 클래스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 두 개만 그룹 지어가지고 요거를 먹이겠다 이 뜻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수많은 라벨 중에서 그룹을 지어서 스타일을 적용시킨다. 타입 선택자는 모든 라벨에 적용시키지만 이걸 타입을 라벨로 이렇게 잡으면 이 세 개의 라벨은 패딩은 다 같이 먹겠죠. 이렇게 되면 아닌가요? 영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들을 게 없나 이거는.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는 이렇게 딱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엇인가 이러한 속성을 적용시키고자 할 때는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는 우리가 .뭐뭐뭐로 시작하는 우리가 CSS 파일에서는 .뭐뭐뭐로 시작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좌측은 요거는 이제 LBL 클래스라는 스타일 클래스를 주어진 이 클래스 선택자를 클래스 선택자들만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하고 텍스트 필을 화이트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알아듣겠죠? 예. 이거는 무조건 전체. 이거는 유니크 혼자.
얘는 그룹.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타입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의 조합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굳이 할 일이 있겠나마는 모르겠는데, 자,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고, 얘는 스타일 클래스로 A, 스타일 클래스로 얘도 A야. 맞죠? 그럼 둘 다 뭐예요? A로 돼 있다. 그죠? 클래스 선택자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컨트롤을 적용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맞나요?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라벨만 하고 싶다면 라벨.a 이렇게, 이건 거의 쓸 일 없다. 그죠? 예, 내가 봐도. 그러지 말고 차라리 뭐 하려고 이렇게 씁니까?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아울러,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FX에서 컨트롤들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슬라이더 바 같은 경우, 슬라이더가 있으면, 이 슬라이더에는 썸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슬라이더가 있고, 뭐 여기에 틱마크도 있고, 그리고 쇼 라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요런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주고 싶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슬라이더하고 한 칸 띄우고 점하고 썸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여기에 썸에다가만 우리가 딱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자를 알아봤어요. 아이디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자, 따라합니다. 태그 선택자. 똑같은 말로 타입 선택자. 그 다음에 아이디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클래스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알겠죠? 예, 요거 세 개를 잘 셀렉터 선택자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예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선에서라도 예쁜 이미지를 예쁜 라인이 나오도록 한번 노력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무튼 알기는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가져다 쓸 거 아니야.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상태별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슈도 클래스라고 우리가 유사 클래스라고도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얘는 클래스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선택자를 여기다가 하고 그러면 어떠한 컨트롤이 지정이 될 거다. 그죠? 맞나요? 그럼 컨트롤이 지정이 되는데 보통 포커스드는 아시다시피 입력 가능한 상태, 텍스트 필드라든지 텍스트 에리어 입력받는 쪽으로 우리가 무언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포커스드에다가 이렇게 속성을 값을 넣어보면 되고요. 호버는 다 해봐서 알죠? 맞죠? 네, 버튼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여튼 컨트롤이 이제 이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호버에다는 호버라는 상태라고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버튼이라든지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리스트 콤보 박스 이런 데서 프레스드라는 이제 누르죠. 그죠? 예,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또 이러한 디자인이 바뀌게끔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드, 호버, 프레스트라는 내용을 좀 딱 봐도 알잖아. 포커스는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그쪽으로 선택되어진 거고, 그죠? 호버가 이제 뭐 처음 들으면 조금 연관 짓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호버는 컨트롤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프레스트는 눌렀을 때, 무언가 눌렀을 때. 됐죠? 예, 요렇게 입히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CSS 파일을 우리가 테마 파일을 이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개별 컨테이너 또는 컨트롤에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 외부 CSS는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씬에 추가해서 씬의 내부 모든 컨테이너와 컨트롤에 한 번에 적용을 시키죠. 맞죠? 그러려 그러면 당연히 rootfxml에서 id 값 혹은 클래스 선택자 값 그리고 유사 슈도 클래스들에 대한 내용들 하고 다 CSS하고 fxml하고 일단 맞아야 되겠다. 그죠? 맞아야 뭐가 나오겠죠. 색상의 변화가 있든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 씬에다가 get style sheet 해봤다. 그죠? style sheet 해서 add 해서 이렇게 get class 해서 이렇게 CSS를 가져오면 되고. 맞나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웹페이지지만 네이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거를 CSS를 빼볼게요. 자, CSS를 내가 여기서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있죠. CSS를 all style을 disable 해볼게요. 이게 원래 네이버의 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네이버의 틀이에요. 틀. 근데 뭐예요?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 CSS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러한 간단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홈페이지가 쉽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타일 시트를 내가 없애버렸어. 어때요? 이거 지금 뭐 내가 이거 안 했죠? 스타일 시트 했는데. 스타일 시트에서 얘가 그러면 이걸 쫙 펼치는구나. 그죠? 화면에 맞게끔 막 펼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CSS가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하나 보죠. 이거는 뭐 보도카면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알잖아. 그리고 칼라는 칼라고. 그죠? 그리고 뭐 위드스 하면 굵기고. 그리고 색상에 대한 레퍼런스는 여기에 가서 이걸로 우리가 도큐멘트를 열어서 보면 되고요. 그리고 RGBA도 있는데 이거는 알파 값이 들어가 가지고 투명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 FX 보더 칼라, 뭐 보더 인섹스도 있고 라디어스, 스타일, 위드스 뭐 모르는 거 있나요? 없죠? 그죠? 라디어스 둥근 모서리, 스타일, 경계선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실선이나 점선을 나타낼 때 위드스, 굵기 뭐 등등. 그래서 이렇게 주면 fx 보더 컬러 레드 그리고 보더 위드스 1을 주게 되면 이렇게 뜨더라 라는 거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뜨더라 라는 거고, 색상에 대한 레퍼런스가 내한테 있지 싶은데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들도 한번 끌고서 한번 보세요. 이거 내한테 있는 거예요. 너는 이거 이렇게 해서 즐겨찾기로 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는 FX 보더 컬러인데 여기 보세요. 라디어스 들어가니까 이렇게 둥근 모서리가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인셋즈는요, 아시다시피 0, 10, 20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요 간격이에요. 색깔도 보면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고, 위드스는 111로 됐고요. 그래서 입체감을 줄 때 뭐 쓴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여튼 뭐 보시고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죠? 예. 제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10, 20, 뭐 인셋지 이렇게 하고 되고, 컬러 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그리고 11, 133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굵기인데, 처음에는 1, 뭡니까? 이거는 1이고, 그리고 얘는 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이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솔리드가 있고요. 솔리드는 실선이에요. 다티들은 점선이고 대시드도 점선. 그리고 세그먼트는 1.3선인데 뭐 홀수고 어떻고 짝수가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 나타내요. 요렇게 1.3선. 알겠죠? 예. 디테일하게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는 뭐 가져다가 쓰기만 쓰지.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백그라운드 컬러고, 이미지는 이미지 설정하는 거고, 그 포지션은 위치, 그리고 리핏은 반복하느냐 안 하느냐. 맞죠? 그래서 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이거는 무슨 색상인지 모르겠네요. 레드인가요? 레드네요. 이것도 같은 레드지만 이렇게 명칭을 주는 거와 16진수 혹은 RGBA로 이렇게 주는 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요겁니다. 요거를 제일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가 있고요, 레이디얼 그라디언트가 있는데요. 리니어 그라디언트는 종종 씁니다. 이거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해가지고, 자, to right이에요. to right의 뜻이 뭐예요? 오른쪽으로 라는 뜻이죠. 오른쪽으로 가는데 블랙에서부터 화이트로 가라 이 뜻이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블랙에서 점점 화이트로 가는 거죠. 그럼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라 하면 투탑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리니어 그라디언트는 선형 그라디언트고요. 그리고 레이디얼 그라디언트는요, 이거는 원형 이렇게 이제 색상을 줄 때 센터를 50% 50%, 뭐 라디어스를 또 50% 하면, 라디어스를 50% 하면 완전히 둥근 원이 됩니다. 그쵸? 예, 그리고 나서 뭐 색상이 어떻고 저떻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거고요. 몇입니까? 50번입니까? 네. 자, 요까지 하고 잠깐 한 단계 이론 끊을게요.